키키올릭 USA 이번 영상은 전세계 테니스 헤드라인을 강타한 소식을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그의 오랜 스승인 전담 코치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와 결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영상에서 오피셜과 내피셜을 섞은 심층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알카라스가 한국 시간 어젯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레로 코치와 작별을 먼저 발표했죠. 그리고 뒤이어 답가라도 하듯이 페레로 코치가 소셜미디어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미 다 들으셨을 테니까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페레로의 소셜미디어 코멘트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니 I wish I could have continued. 과거 완료 문장이죠. 나는 계속할 수 있었기를 바랐다. 자,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 결별은 알카라스가 작별 통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고를 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다른 종목과 달리 감독, 코치가 선수 밑에 고용되어 있는 구조죠. 선수와 선수 부모가 코치의 월급을 주는 개인 종목의 특성이다 보니까 보통 코치와의 결별은 선수 측이 결정하는 사안이 되기 쉽습니다. 자, 알카라스와 페레로의 결별이 아주 큰 뉴스가 되는 이유는요, 가장 결별할 것 같지 않은 커플이 헤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페레로 코치는 알카라스의 주니어 시절부터 함께해서 올해까지 7년을 동행을 했고요. 그 7년의 최고 결실이 바로 올해 맺어졌기 때문에 충격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카라스는 2022년에 처음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가장 꾸준하고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8개의 우승 타이틀과 그랜드슬램 2회 우승, 그리고 연말 세계 랭킹 1위까지 차지했으니까 말이죠. 자, 무엇보다 경기 내용이 성숙해졌다, 범실이 적어지고 서브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내용적 호평까지 받아서 이제 바야흐로 2026년 1월 대망의 호주 오픈 개막만 짜잔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결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힌트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시즌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마이웨이를 보시면요, 알카라스가 페레로 코치와 의견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프랑스 오픈 우승을 차지한 직후 알카라스는 이비자 섬에 친구들과 놀러가서 휴식을 취하길 원했지만 페레로는 반대를 했죠. 윈블던을 앞두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알카라스는 자신의 결정을 강행했고요. 또 결과는 윈블던 우승 2연패였습니다. 자, 그 에피소드가 살짝 노출했던 이 둘의 의견 차이가 결국 7년 만에 결별로 이어졌다는 게 스페인 등 현지 언론이 추정하는 바입니다. 자, 테니스 채널의 칼럼니스트인 존 월사임은 스페인 소식통의 말을 빌려서 알카라스가 커머셜, 상업적 활동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걸 페레로 코치가 좋아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결별 사유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What I am hearing through sort of well-informed sources, but this wasn't formally on the record, so I want to be a little careful. But there was a bit of friction about sort of how much to take advantage of the commercial opportunities. And then Ferrero, who runs a very tight ship and is much more focused on the tennis. 결국 프로 테니스 선수로서의 철학의 차이가 둘의 결별을 가져왔다는 결론,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이 모든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은 현재까지는 결코 오피셜이 아닌 추측성 보도이고 결과에 대한 분석이지 팩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불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헤어짐인지는 그 당사자들 외에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카라스의 갑작스런 페레로 코치와의 이별이 2026년 시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좋은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알카라스는 그 누구보다 경기 도중 코치의 조언을 많이 듣고 이를 수용하는 타입입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페레로 코치가 스페인어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이를 잘 듣고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타입인데, 페레로의 부재는 분명히 경기 도중 임기응변의 약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페레로 코치와 함께 알카라스를 지도한 사무엘 로페스 코치는 그대로 남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페스 코치는 프로 선수로서의 경력이 거의 없는 코치이기 때문에 페레로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페레로 코치와의 결별이 나쁘지 않고 나아가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신을 주니어 시절부터 지도해서 프로 최고 선수로까지 키워준 코치 지도자와 끝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라파엘 나달과 토니 나달 정도를 제외하거든요. 자, 이유가 뭘까요?
페레로는 주니어 시절 알카라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알카라스가 페레로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커리어를 쌓게 되면서 둘 관계는 이제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의 관계로 유지될 수가 없게 됐죠. 자, 한마디로 알카라스 머리가 굵어졌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요. 자, 알카라스가 이제 진짜 성인이 됐고 테니스라는 종목의 본질처럼 코트 위에서 혼자 난관을 뚫고 해결해야 하는 일종의 독립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1월 호주 오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야닉 시너와 라이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알카라스와 시너는 코치 선택에 있어서도 정반대 행보를 보였죠. 페레로와 결별을 택한 알카라스에 반해서 시너는 올해까지만 동행하기로 약속했던 데런 케일 코치와 계약을 연장해서 내년에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 상반된 결정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데런 케일이라는 명코치와 함께 한국에 방문할 시너 그리고 우리나라 이영택의 ATP 투어 결승전 상대이기도 했던 페레로 코치 없이 방한할 알카라스. 자, 이 두 명이 코칭 스태프 변동 이후 처음 맞대결을 벌이는 현대카드 슈퍼매치는 더욱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